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짠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사실 저는 이렇게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나라의 코인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만든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8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휴먼스케이프, 디카르고, 뭐 픽셀, 센티넬, 보라, 아하, 모스, 무비블록, 마로,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아이콘인데 이 영상 찍고 나서 여러분들 댓글에 더 원하시는 것들 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도 참고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한국 코인들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간추려서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은 아이콘은 명확히 기억나는 게 2017년 불장 끝쯤에 ICO를 했고, 2018년 하락장으로 돌아서기 전에 업비트 상장하면서 이제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됐고, 그 전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었고, 제가 이 아이콘에 ICO를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ICO 하고 나서 거의 200배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그때 ICO 하고 한 3개월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아마 13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했던 것 같고, 그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도 뭐 물론 고점에 못 팔았지만 그런 코인이고요. 시총은 지금 보면은 만 1.4억 3,230억짜리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총 저는 공급량 유통량을 좀 많이 보는데 유통량이 10억 개가 좀 안 됩니다. 요새 발행하는 코인들의 유통량, 이 공급량, 총 공급량의 표준이 한 10억 개로 코인 생태계에서는 자리를 잡았어요. 뭐 리플 몇백억 개, 에이다 몇십억, 몇백억 개 뭐 이렇게 이렇지만 지금은 10억 개가 거의 고정입니다. 자, 보시면 아이콘은 한국의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자율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실 세계 기업을 연결하는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 아이콘이 인터체인이라고 해서 원래 나온 그 개발의 컨셉은 L1, 레이어 1들을 이더리움도 호환시키고 트론도 여기에 호환시키고 해서 중간 브릿지에서 대부분을 호환시키려고 나온 건데, 점점 이제 약간 비즈니스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코인 회사들이 이렇긴 해요. 그래서 아이콘은 다양한 사용 사례에 중점을 둔다. 이에는 분산 아이디, 디지털 인증서 발급, 블록체인 지불, 분산 금융, NFT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보시면 아이콘은 제주도에서 이제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해 선정이 되었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시중 은행인 신한은행과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앱인 페이코인을 개발한 회사인 다날 핀테크와 파트너를 맺었다. 아이콘은 이제 스테이킹, 스마트 계약 및 거래 수수료 지불,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사용자 보상에 사용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L1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더가 거의 시장을 먹었기 때문에 아이콘이 약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밀크 업비트 있죠? 밀크. 밀크는 야놀자 코인을 모아서 현금성을 사용해보세요. 야놀자 코인이라고 거의 우리가 알고 있고, 밀크는 야놀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 다가와서 다들 이제 호텔에 연인들이 많이 갈 거고, 뭐 뿐만 아니라 행사 때문에도 호텔을 많이 가게 되니까 밀크 코인이 연말에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일단 모를 일이죠. 총 공급량은 이렇고 유통 공급량도 이렇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밀크가 연말에 다가오면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올랐다. 밀크는 종합 리워드 플랫폼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의 리워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합하여 기업 간 고객 풀을 공유하며 통합 혜택을 제공한다. 한 뭐 롯데 L포인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포인트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 처리나 정산이 아닌 거래량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서 데이터의 완결성을 보장한다.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는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면 뭐 회계가 아니라 진짜 블록체인에 찍어내니까 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데이터의 완결성이 보장된다라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럼 밀크는 동남아시아 현지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생태계 확장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쓰지만 동남아나 일본을 가면 네이버에 라인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해서 뭐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 밀크도 그런 쪽에서 빛을 발하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밀크 얼라이언스는 2020년 4월에 정식 런칭된 이후에 야놀자, 인터파크, 신세계 면세점, CU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유명한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파트너십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뭐 의미가 있다고 보자는 거는 실제로 거기서 파트너십을 해서 서로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의미가 있는 건데, 보통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파트너십 맺는 경우도 많아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큰 홀더들은 밀크 앱 내에서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온체인 거버넌스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회사라는 거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무비블록이고요. 미블록은 이제 바이낸스에도 상장돼 있는 자랑스러운
코인이죠. 저희 김미트 코인 생존기의 텔레그램이에요. 저희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이고 평생 무료예요. 저희가 그만할 때까지.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무료에서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조언을 이제 드리고 있고, 이 떡상기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희 회사의 또 다른 멤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트레이딩 쪽으로 저렇게 주셨고, 실제로 가격도 보시면 4.2원에 3.99원에 사라고 했는데 4.2에서 3.99원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매도는 4.5, 4.8, 5.2 했는데 뭐 이렇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무비블록은 한국의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인 판도라 TV가, 옛날에 판도라 TV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봄 TV, 판도라 TV 뭐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판도라 TV가 주도하는 리버스 ICO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탈중앙화된 영화 및 콘텐츠 배포 플랫폼인데, 보시면 이 리버스 ICO라는 건 2017년 상승장 이후 18년 하락장부터 19년도 장까지 약간 유행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고, 판도라 TV는 이제 무비블록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블라인드라는 어플, 대기업들이 사용하시는 어플, 대기업 내가 내 이름은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내 회사는 인증을 해야 되는,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뭐 롯데 해가지고 이제 인증을 하면은 거기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판 에브리타임 그 대학생들이 쓰는 에타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DC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블라인드에서는 이 리버스 ICO를 하려다가 망가졌고, 이제 프로젝트가 망가졌고, 판도라 TV는 리버스 ICO를 해서 이제 무비블록에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싸이월드에서도 리버스 ICO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참 유행이었는데 어쨌든 사실 잘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대기업들이 극장 및 가정 인터테인먼트 산업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참여자 중심의 영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쭉쭉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타디움인데, 메타디움은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코인인 게 5.8원에 사서 2019년 3월에 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고 2021년 4월인가? 자, 거의 2년 동안 이제 어머니 업비트에 넣어놓고 까먹고 있었는데, 5.8원이 522원이 고점이었는데 520원에 매도를 걸어놓은 거예요. 380 몇 원인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그래서 매도가 다 됐더라고요. 재밌긴 한데, 어쨌든 메타디움 분산 식별자 DID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탈중앙화된 ID라고 보시면 돼요. DID.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공개 블록체인으로 발급 인증 조회 확인 및 이력 관리를 통해 식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서비스를 탈중앙화해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디움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개로 이용자의 존재를 보장하는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고, 자기주권 실현 측면에서 광범위한 이용사를 걸쳐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사실 메타디움도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박은 하나의 회사이죠. 코박은 뭐 시총이 이렇고 공급량도 이렇다라는 거고, 코박은 블록체인 지갑 연결되어 있는 국내 크립토 커뮤니티이자 토큰 세일 플랫폼이다. 요새도 토큰 세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회사이고, 무비블록이 코박의 운영사다 라는 거고, 코박은 전 세계 코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세 조회 서비스와 코인 투자 정보, 거래소 공지 등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증권가 쪽에 보면 더벨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더벨을 구독하면 되게 빠르게 뉴스도 주고, 미국으로 따지면 블룸버그 같은 느낌인데, 코박이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크립토 내에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르고인데, 아르고는 제 기억에 입각하자면 메타디움이랑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르고가. 그래서 뭐 지향점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 시기에 나왔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아르고는 가격적으로는 이렇고 시총과 뭐 총 공급량은 이렇다. 아르고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다라고 해서, 퍼블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큰을 발행한 이제 그 블록체인이자, 누구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들어가서 이동하는 코인의 개수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찍힌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게 퍼블릭이고, 프라이빗은 보통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건데 기업 내에서만 볼 수 있고 외부자들은 볼 수 없는 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토큰을 찍어내지 않아요. 아르고 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블록체인으로 안정성과 확장성을 중요시한다. 삼성이 후원한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인 블록코에 의해 개발되고 활용됐다. 블록코라는 회사가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우리가 코인 이 불장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제가 알기로 13년인가 14년도부터 있었던
회사이고 특허도 거의 전 세계에서 탑급으로 많습니다. 블록체인 특허가. 정확히는 삼성이 아니라 삼성 넥스트가 후원을 한 거고, 아르고는 대형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로덕션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 뭐 롯데카드, 신한뱅크 봐봐요. 기업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이게 아마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르고는 뭐 다른 에런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엠블은 이제 엠블인데, 엠블은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제가 옛날에 2018년도에 매일경제TV에 나가서 제가 엠블을 얘기했고, 옆에 나오신 분이, 가운데 사회자 있고 옆에 나오신 분이 오토라는 이제 또 비슷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엠블 vs 오토였는데 지금 엠블은 업비트에 와서 가격도 어쨌든 많이 올랐고 오토는 지금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엠블은 2018년에 시작된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고, 아마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이었나 카이스트인가 아마 그러실 겁니다. 타다 모빌리티를 통해 승차 공유, 택시, 배송, 트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니언 인프라는 전기 차량, 전기 바이크 해가지고 결국 지금 다 보면 모빌리티 쪽으로 완전 빡세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엠블은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고 30개 이상의 모빌리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게 보통 이런, 아까도 그렇고 동남아 같은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지사 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엠블이라는 회사가 이 코인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엠블은 그 어떤 특정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이자 코인인 거고, 그 회사가 애초에 캐시플로우가 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외로 가서 서비스를 하면서 동시에 엠블 비즈니스를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엠블의 모회사거나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김치는 썸씽입니다. 그래서 썸씽은 지금 시총과 총 공급량이 이렇다라는 거고, 보시다시피 지금 옛날에 발행된 코인들의 특징은 총 공급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뭐 사실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안 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그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것도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뭐 만 억, 60억 개잖아요. 그래서 싼 겁니다. 썸씽은 사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에 대해 보상을 주는 블록체인 기반 싱잉 콘텐츠 죄송합니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그런 관련된 거고, 노래를 하거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콘텐츠를 창작하고 플랫폼에 게시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걸 찍는 제가 좀 웃기네요. 사실 노래에다가 이 블록체인을 붙였다는 게, 콘텐츠마다 맞춤형 지갑이 형성되며 각각 콘텐츠를 2주 동안 SSX 토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솔직히 썸씽을 사고 팔긴 해도 이 콘텐츠를 이용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옛날 한국, 특히 한국에서 옛날에 아이쇼하고 상장된 애들의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그냥 노래든 뭐 야놀자든 되게 좀 약간 어이없는 비즈니스에 어쨌든 코인을 찍어내서 뭐 싸이월도 그렇고 약간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코인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찍을 거고, 이게 뭐 코인들의 홍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 코인을 트레이딩한다, 뭐 썸씽이든 무비블록이든 엠블이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이게 무슨 코인인지 뭐 하는 앤지는 알아야 장투를 하든 손절을 하든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